자, 먼저 컬러입니다. 컬러는 도면에 색상을 부여하는 명령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컬러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컬러 피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인덱스 컬러가 있고 트루 컬러가 있고 컬러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컬러, 트루 컬러, 컬러북. 먼저 컬러북이라는 건 페인트 가게에 가면 색을 조색한다고 얘기해요. 색 만드는 걸. 그 조색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색하고 무슨 색하고 무슨 색 넣으면 이 색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컬러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 써요. 자, 문제는 이제 트루 컬러와 인덱스 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색의 삼원색하고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먼저 빛의 삼원색. 자, 빛의 삼원색을 불러주시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빨간색이 일단 들어가겠죠. 그죠? 레드,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루. 네,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 이렇게 세 개가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첫머리 글자를 따세요. RGB. 그래서 빛의 삼원색으로 색상을 만드는 것을 RGB 컬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색의 삼원색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옐로우, 그 다음 사이안, 그 다음 마젠타. 옐로우는 노란색이고요, 사이안은 하늘색이고요, 마젠타는 선홍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빨파노라고 배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색을 만드는 것, 그건 CMY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빛의 삼원색은 100% 검정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색의 삼원색은 100% 검정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붙여야 되냐면 블랙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은 CMYK라고 하고 빛의 삼원색은 RGB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혹은 학원에 혹은 회사에 잉크젯 프린터나 혹은 칼라 복사기 혹은 칼라 프린터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잉크가 4개 들어가요. 뭐뭐 들어갈까요? 네, 노란색, 하늘색, 선홍색, 검정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색의 삼원색이죠. 출력을 하기 위한 색. 그래서 CMYK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럼 더 신기한 걸 알려드리죠. 자,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미술학자 혹은 미술학 교수였던 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색상 체계를 좀 정리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떻게 정리했냐면 빨간색 랜턴하고 그 다음에 그린, 초록색 랜턴을 비칩니다. 그리고 2개의 색을 섞어요. 그럼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감이 안 잡히시나요?
옐로우요. 그래서 저기다 중간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그린하고 블루하고 랜턴을 두 개의 빛을 이렇게 섞습니다. 그럼 무슨 색이 나와요? 사이안이 나오는 겁니다. 블루하고 레드하고 랜턴을 두 개를 비춥니다. 그럼 무슨 색이 나와요? 마젠타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유 없이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휴라는 사람이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에선 색상환이라고 부릅니다. 색상환이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것 중에 먼셀표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먼셀표를 가지고 배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사이안색, 하늘색 옷을 입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색이랑 배색하면 가장 잘 맞을까요? 어떤 색이랑 배색하면 가장 잘 맞을까요? 자, 다시요. 제가 오늘 파란색 옷을 입을 거예요. 그럼 어떤 색이랑 배색하면 가장 잘 맞을까요? 간단해요. 옆에 있는 색을 쓰면 돼요. 파란색 옆에 뭐가 있나요? 사이안 있죠. 그 옆에 또 뭐가 있나요? 마젠타 있죠. 네, 저 두 가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사색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란색 옷을 입는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건 뭘까요? 파란색이 정반대되는 보색. 파란색이 정반대면 노란색이네요. 그러면 눈에 확 띄게 되는 거죠. 눈에 거슬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0도, 120도, 240도, 60도, 180도, 그 다음에 300도.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자, 이해되시나요? 조금 아까처럼 제가 블루로 색을 맞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색은 유사 배색은 사이안하고 무슨 색이 돼요? 마젠타가 됩니다. 저 60도 이내의 색상. 내가 지정한 색의 60도 이내의 색상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반대되는 색 있죠. 정반대 위치하는 색. 그게 보색입니다. 블루의 반대되는 색이 뭐예요? 옐로우죠. 그러니까 파란색 옷과 예를 들어서 아래를 파란색을 입고 위에를 노란색을 입었어요. 그럼 굉장히 화려하겠죠. 근데 색의 밸런스는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연예인들이나 저렇게 입을 법하는 거죠. 연예인들은 눈에 확 띄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저렇게 배색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설계를 하는데, 인테리어 설계를 하는데 저렇게 배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무슨 배색이 있냐면 보색 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포인트 컬러요. 포인트 컬러를 줄 때 보색을 줍니다. 그럼 눈에 확 띄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린 계통의 색을 줬어요. 그린 계통의 색을 가지고 작업할 겁니다.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게 마젠타하고 레드 계통이겠죠. 그린 계통의 색을 쓰고 예를 들어서 거실을 좀 그린 계열로 썼어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레드를 씁니다. 그럼 눈에 확 띄겠죠. 생동감이 넘쳐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많은 부분을 쓰는 게 아니고 조금만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색하는 원리입니다. 컬러리스트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색, 저럴 때 이런 색. 조금 더 그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쪼개겠죠. 우린 그렇게까지 쪼갤 이유는 없겠지만
먼셀표라는 게 있어요. 먼셀표가 저렇게 따져요. 저기에 밝고 어두움, 그 다음에 채도를 따집니다. 명도와 채도를 따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기억하실 수 있나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캐드의 1번 색이 레드입니다. 2번 색이 옐로우고요. 3번 색이 그린이고요. 4번이 사이안이고 5번이 블루고 6번이 마젠타고 7번이 블랙입니다. 블랙 오와 화이트. 캐드의 배경색이 검정색이면 7번 색은 화이트가 되고, 캐드의 배경이 흰색이면 7번 색이 블랙이 됩니다. 이건 캐드가 자동으로 바꿔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색이 배색이 됩니다. 보세요. 다시 컬러. 배색이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그 다음에 다시 레드로 돌아가죠. 원래는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상 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환이 아니고 띠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레드로 시작해서 레드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지정한 저 색이 1번 색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를 스탠다드 컬러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트루 컬러 가볼까요? 트루 컬러 가니까 어때요? 똑같이 들어가 배색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휴값이라고 여기 나와요. 휴값이라고. 예를 들어서 60도. 자, 60도. 아니, 120도면 그린이죠. 맞나요? 240도면 블루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각도예요. 휴값은 각도입니다. 백분율이 아니고 각도예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은 채도를 말합니다. 채도. 수채화라고 하죠. 색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물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색상을 진하게 할 거냐 아니면 흐리게 할 거냐, 이게 수채화예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루미넌스라는 단어는 밝고 어둠에 대한 단어입니다. 내가 지닌 색에다가 흰색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밝아지겠죠. 흰색으로 가겠죠. 근데 검정색을 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지겠죠. 이게 루미넌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루미넌스라고도 하고 브라이트니스라고도 합니다. 밝기란 뜻으로 브라이트니스를 써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 방을 꾸밀 겁니다. 아이들 방. 그러면 어떤 색을 쓰면 좋을까요? 어린 아이들 방을 꾸밀 겁니다. 그럼 어떤 색을 쓸까요? 포스터 컬러처럼 채도가 높은 색을 쓰면 돼요. 아이들은 활기 있는 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혹은 30대 초반까지는 어떤 색을 쓰면 좋을까요? 파스텔 톤을 쓰면 좋아요. 그죠? 자, 파스텔 톤은 어떻게 잡아요? 포스터처럼 순색에다가 하얀색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밝고 화사해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처럼 50대나 혹은 60대가 되면 밝고 화사한 게 아니고 좀 더 침착하고 차분한 색을 더 선호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색에다가 검정색을 약간만 더 타는 거죠. 그러면 색이 조금 더 차분해지겠죠.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색상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 집에 사는 아이가 산만하냐? 그러면 조금 더 차분한 색을 써줘야 돼요. 녹색 같은. 그 집의 아이가 집중력이 좀 결핍되어 있어요. 혹은 신혼부부가 살아요. 혹은 뭐 중년부부가 살아요. 혹은 노년부부가 살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배색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미리 설명드려야 돼요. 자, 근데 이 트루 컬러는 우리 안 써요. 인덱스 컬러를 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덱스 컬러를 씁니다. 설계할 때는 인덱스 컬러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할 때는 트루 컬러를 씁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사람은 십진수를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십진수가 무슨 뜻이죠? 0부터 9까지. 맞습니까? 0부터 9까지의 수의 체계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은 십진수만 쓰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다른 수의 체계도 씁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12진수를 써요. 어디서 쓸까요? 달력이요. 1년은 12개월로 이루어져 있죠. 12진수인 거죠. 12가 돼야 다시 1로 바뀌니까. 또 있어요. 맞아요. 시계요. 12시까지 가죠. 그죠? 근데 시계는 24시도 가요. 그러니까 24진법을 쓰기도 합니다. 시계는 60진법도 씁니다.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맞나요? 네. 사람은 10진수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의 체계를 쓰는데, 그럼 컴퓨터는 수의 체계는 2진수입니다. 맞습니까? 0과 1만 기억하겠죠. 네. 현대 프로그램상, 현대 기술상 그 컴퓨터가 색상 하나를 쪼개고 쪼갰을 때 대략 2의 8승계까지 쪼갤 수 있다고 합니다. 2의 8승계까지. 자, 2의 8승계까지 쪼갤 수 있답니다. 2진수 8승. 자, 그러면 2진수 8승이면 10진수 얼마일까요? 256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칼라 혹은 256 칼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또 다른 말로 이걸 인덱스 칼라라고 부릅니다. 즉 CAD가 쓰고 있는 그 인덱스 칼라는 최대 몇 개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요? 256개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칼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색상입니다. 색상에 번호를 매겨놨다고요. 1번 색은 뭐, 2번 색은 뭐, 3번 색은 뭐 이렇게. 인덱스라는 말이 목차란 뜻이에요. 목차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에 목차가 다 있는 거죠. 특히 1번부터 7번까지는 번호뿐만 아니고 각 색상에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7번을 집중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다른 색상은요, 저하고 할 땐 안 쓸 거예요. 실무 나가서 쓸 겁니다. 1번부터 255번까지는 실무 나가서 쓰고, 여기서 공부할 때는요 1번부터 7번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요 1번부터 7번까지만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실기시험 볼 때요 1번부터 7번까지만 씁니다. 그 외 색상 안 써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2의 이렇게 해요. 2의 16승, 2의 24승, 2의 32승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라고 불러요? 얘는 16비트 칼라라고 합니다. 그럼 2의 24승은요 24비트가 되겠죠. 그죠? 2의 32승은 32비트 칼라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얘는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64,000개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략 64,000개 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24승은요. 왜 2의 24승이 됐냐면 빛의 삼원색으로 색을 만든 겁니다. 빛의 삼원색으로. 자, CMY는 100% 블랙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근데 RGB는 100% 블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색상 체계를 RGB로 잡아갑니다. 레드가 2의 8승, 그린 2의 8승, 블루 2의 8승. 그러니까 최대 2의 24승이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색상을 조합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 컬러가 된 거예요. 빛의 삼원색으로 색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의 8승, 2의 8승, 2의 8승계로 조합을 했습니다. 최대 몇 개까지 나오냐면 1600만 개의 색상을 조합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색상이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3만 개만 넘어가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전문가가 돼도 6만 개 저 인덱스, 저 16비트 컬러만 돼도 전문가도 뭐 구별을 못 해요. 24비트 컬러면 이거는 황송한 거죠. 더 이상 색상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해요. 자, 그러면 32비트 컬러는 뭘까요? 24비트 컬러에 알파 채널 8비트가 붙은 겁니다. 자, 이렇게요. 24비트에 8비트 알파 채널. 쉽게 얘기해서 투명도요. 투명도가 8비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32비트가 나온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색상은 1600만 개고 그 다음에 투명도와 관련된 게 8비트가 하나 더 붙은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GIF 파일 기억하시나요? GIF 파일. 네, GIF 파일이 8비트 포맷입니다. 즉 256개의 색상만 저장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도 몇 개만? 256개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게 GIF 파일입니다. 당연히 파일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얘는요 JPG 파일입니다. JPG 파일이 16비트 포맷이에요. 그럼 얘는요 TIF요. TIFF 파일이라고 하죠. TIFF 파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32비트에 해당하는 게 PNG 파일하고 TGA 파일하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TGA하고 PNG가 32비트 파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3D Max를 공부할 겁니다. 이때 TGA하고 TGA 타가라고 읽어요. 타가 파일하고 PNG 파일하고 두 개 써야 됩니다. JPG 파일 쓰면 안 돼요. 결과물을 뽑아가지고 보내서 포토샵에서 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투명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 쓸 때 나중에 3D Max나 포토샵 쓸 때 바로 저 32비트 파일을 써야 돼요. 그래서 파일 형식들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 조금 내용이 좀 엇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 상식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거 맥스 할 때 또 물어볼 겁니다. 맥스 할 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토샵 할 때도 또 나올 거고 맥스 할 때도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컬러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자, 보시죠. 자, 여기가 1번 색입니다. 그리고 색상 체계가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여기가 짝수 색상이고 이 아래쪽이 홀수 색상입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시면
자, 90번 내에 있는 거 맞습니까? 어이구. 자, 90번이죠? 선택했더니 나오는 거 맞나요? 자요. 자, 111번, 121번.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이쪽으로 와서 끝납니다. 255번에서 끝나게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1번부터 시작해서 255번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던지는 질문. 자, 몇 개요? 256이에요. 한 개가 B죠. 255번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0번부터 시작해서 255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256이라는 건 1번부터 해서 256으로 끝나는 거고, 우리가 쓰는 건 0번부터 255번으로 끝납니다. 그럼 0번이 B잖아요. 그 0번이 누구냐면 바이 블럭입니다. 얘가 0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여기 있는 바이 레이어를 써야 됩니다. 바이 레이어, 바이 블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이는 무엇에 의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 의한 혹은 블럭에 의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얘를 선택하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이 블럭을 쓰면 블럭에서 지정한 색을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원래 우리는 바이 레이어를 씁니다. 기본값이 여러분들도 전부 다 바이 레이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레이어를 안 배웠으니까 컬러를 지정해서 쓰지만 오늘 혹은 다음 주에 레이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레이어를 쓰셔야 돼요. 자, 왜냐면 이거예요. 레이어를 실행하면 여기에 이렇게 컬러가 나와요. 레이어에서 이렇게 색상을 지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쓰세요. 레이어 너 1번, 레이어 너 2번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쓴단 말이죠. 자, 일단 한번 써보죠. 컬러. 자, 1번 색 맞나요? 다시 컬러. 2번 색 컬러. 3번 색. 자, 맞습니까?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컬러 여기 있습니다. 컬러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화이트. 자, 여러분들도 한번 쭉 바꿔보시죠. 자, 캐드에서 색상을 사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색이 지닌 명도를 활용합니다. 자, 명도가 무슨 뜻일까요? 명도는 앞에 명자가 밝을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색의 밝기를 뜻하는 단어가 명도입니다. 어떤 색은 밝고 어떤 색은 어둡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밤에 밖에 나갔습니다. 자, 눈에 잘 띌까요? 안 띄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에 눈에 잘 띌까요? 잘 띄겠죠. 네, 이게 바로 명도예요. 눈에 잘 띄는 색, 밝은 색이 있고 눈에 잘 안 띄는 색, 어두운 색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은 누구일까요? 자, 명도가 높은 색, 명도가 낮은 색. 뭐가 있을까요? 흰색이요. 명도가 낮은 색은 검정색이요.
근데 얘네들은 무채색이라고 하죠. 그죠? 색이 없는 색이죠. 그럼 유채색 중에서 색상들이 들어있는 색들 중에서 어떤 색이 명도가 높을까요? 네, 맞아요. 노란색이요. 명도가 낮은 색은요? 파란색이요. 빨강색이요. 그러면 하늘색이나 혹은 초록색은 어때요? 중간 정도의 명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명도를 활용합니다. 그럼 왜 명도를 쓸까요? 왜 명도를 쓸까요? 이거는 명도가 지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도가 높으면, 색상의 명도가 높으면 굵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으면 가늘게 보입니다. 이게 명도의 특징이에요. 명도가 높으면 선이 굵어 보이고요. 낮으면 가늘어 보입니다. 보세요. 이쪽은 어때요? 선이 굵어 보이는 거 맞죠? 근데 그에 비해서 얘는 어떤가요? 가늘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선에 굵기를 주지 않았는데 명도의 차이에 따라서 선이 굵게도 보이고 가늘게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명도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명도가 높으면 밖으로 나와 보여요. 명도가 낮으면 안으로 쑥 들어가 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고흐 아시죠? 고흐가 이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고흐가 유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얘가 밤의 카페, 자요. 큰 사이즈로 봅시다. 네? 이거 작은 사이즈인데 여기 있다. 자, 어때요? 고흐가 본 이 카페 여기 이 부분은 노란색을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검정색을 썼죠. 물론 대비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부분하고 자, 여기 1번, 2번, 3번.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깊이감이 보이나요? 멀리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이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명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우수한 이유가 잘 그린 것도 있겠지만 명도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커 보이고 두꺼워 보이고 가늘어 보이고 멀리 있어 보이고 들어와 보이잖아요. 마치 이 그림을 봤는데 입체로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명도의 차이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럼 도면을 그릴 때 이 명도를 잘 쓰면 도면이 깨끗하게 보이겠죠. 내가 입체로 안 그렸는데 도면만 봐도 벽선, 그 다음에 바닥선 이렇게 입체로 보인다는 거죠. 평면도의 경우 바닥에서 1200mm, 즉 이 정도를 잘라요. 이 정도를 자르고 천정을 거두어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그게 평면도의 정의입니다.
1200에서 한 1500 정도의 높이로 잘라요.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위에 있어요? 여기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벽선이. 그래서 이 벽선이 노란색 선이에요. 벽선이 노란색 선입니다. 바닥이 그러니까 벽이 여기 있고 바닥이 여기 있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물론 이렇게 똑같이 보이겠지만 입체로 보이려면 이렇게 입체로 보이려면 벽은 노란색으로 바닥은 파란색으로 이해되시나요? 네. 선을 그릴 때 이 선이 벽이야 노란색. 이 선은 바닥인데 파란색. 이해되셨나요? 네. 칼라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도면대로 이렇게 막 그리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응용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거 명도가 이거 높은 색인데 그러면 굵은 선을 써요. 체크해보고 이거 명도가 낮은데 그러면 가는 선으로 씁니다. 선의 굵기랑 선의 위치에 따른 정의를 주기 위해서 명도를 씁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얘 하늘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단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점을 그립이라고 했죠. 손잡이가 나오게 한 다음 여기서 색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ESC 키. 색상 바뀌었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바꾸고자 하는 색상 클릭하고 ESC. 색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색상 바꿔보시죠. 자,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속성창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속성창 많이 씁니다. 아주 중요해요. 선택을 해봅니다.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중심 좌표, 반지름, 지름, 원둘레, 면적까지 계산돼서 나와요. 레이어도 나오고요. 컬러도 나오고요. 라인 타입도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여기 컬러 있죠? 여기서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밖으로 뺀 다음 ESC 키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란 뜻입니다.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명령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select source object를 물어봅니다. 소스, 즉 속성을 어떻게 해요? 똑같게 만드는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한테,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한테 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게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캐드 시간에 이걸 했는데 그분은 거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얘한테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거꾸로. 얘가 소스가 되는 겁니다. 얘가 지니고 있는 속성을 선택하고 데스티네이션 오브젝트, 목적지 오브젝트 클릭. 그러면 전달된 거 맞습니까?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게 목적지란 뜻이에요. 어디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냐면 지하철이나 기차 타면 많이 들어요. 이 열차의 종착역은 그러잖아요. 그때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오락 좋아하시나요?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오락에서 보면 이렇게 딱 선택해서 이동할 때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떠요. 목적지란 뜻입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고요. 자, 이번엔 라인 타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바이 레이어로 맞춰주세요. 바이 레이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레이어를 이용해서 색상을 조정하고 레이어를 이용해서 라인 타입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항상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라인 타입. 그러면 이와 같이 매니저가 나타납니다. 바이레이어가 역시 두 개가 바이레이어 바이블럭 있고, 자, 여러분들한테는 센터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불러다 이미 설정을 해놨고요. 컨티뉴어스, 얘가 실선입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선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선의 종류입니다. 굵은 실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파선이 있습니다. 1점 세선이 있고요. 2점 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선의 종류는 이렇게 굵은 실선, 가는 실선, 파선, 1점 세선, 2점 세선. 1점 세선도 가는 1점 세선이 있고 굵은 1점 세선이 있습니다. 근데 굵은 1점 세선은 잘 안 써요. 자, 일단 나중에 적어드리도록 하고요. 굵은 실선이라고 하는 건 대략 0.5mm의 굵은 선을 말합니다. 가는 실선이라고 하는 것은 0.1mm의 가는 선을 말합니다. 파선은 중간 굵기입니다. 0.3mm. 1점 세선이요 0.1mm, 2점 세선이요 0.1mm 이렇게 됩니다. 굵은 1점 세선을 쓰면 0.5mm가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굵은 실선이 몇 mm라고요? 가는 실선은요? 값이 바뀌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선이 종류가 3개밖에 없어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3가지밖에 없습니다. 0.1, 0.2, 0.3 그러면 가늘고 중간고 굵고 맞나요? 0.1, 0.3, 0.5 맞나요? 0.2, 0.3, 0.4 맞습니까? 가는 게 0.2, 중간 게 0.3, 굵은 게 0.4 시험 볼 때요 0.1부터 0.4까지 씁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볼 때 나와요. 근데 우리가 A3 용지에다가 도면을 그릴 때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0.1에서 0.3으로 이렇게 표기해서 써요. 굵은 실선은요 물체의 외형 혹은 단면 등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이게 굵은 실선이에요. 물체의 외형, 윤곽을 표시하는 선. 그 다음에 파선은요, 물체의, 숨은 부분. 실선인데, 말이 좀 이상하다. 다른 면에 감춰져서 숨겨진 선. 숨겨진 외형선. 이게 파선의 정의입니다. 1점 세선은 중심선이에요.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입니다. 이 점 세선은 가상선입니다. 가상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선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얘는 숨겨지었다 그랬잖아요. 숨겨진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은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실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여기 가는 실선에 들어갑니다. 치수선이라든지 지시선이라든지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선들, 그 외 선들 전부 다 가는 실선에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불러보죠. 여기 보시면 continuous라고 하는 건 실선입니다. 굵은지 가는지는 몰라요. 이건 나중에 선의 굵기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로드 버튼을 누르면 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알파벳 순이에요. 히든을 불러옵니다. 히든. 자, 그 다음 팬텀. 그 다음 배팅.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선들 센터, 히든, 배팅, 팬텀이 팬텀 이 정도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센터는 말 그대로 중심선, 히든은 파선, 바팅은 단열재입니다. 이게 단열재예요. 배팅이 단열재예요. 팬텀이 가상선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 커런트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이 커런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커런트가 설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커런트 인 패션 그러면 커런트 패션 인 파리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파리에서 유행하는 이런 뜻입니다. 현재 내가 사용하는 이란 뜻이 커런트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에 커런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커런트 라인 타입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오케이. 라인. 그러면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정하셔도 돼요.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또 라인. 자, 이렇게 선의 모양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보시면 얘가 파선입니다. 은선이 파선이에요. 깨트릴 파자를 쓴 겁니다. 선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점선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1점세선이라는 건 점을 깨트려서 한 개 넣은 것,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것. 선을 깨트려서 이렇게 점이 한 개 들어갔죠. 네, 1점, 점 한 개란 뜻이죠. 쇠선, 선을 깨트렸습니다. 쇠자가 깨트릴 쇠자입니다. 부술 쇠자예요.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얼음을 깨고 다니는 배가 있죠. 그게 쇠빙선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쇠자랑 여기에 쓰인 쇠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한자를 쓰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2점 세선입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몇 개 넣어요? 2개 넣었습니다. 자, 이 파선은 은선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파선이라고 잘 안 불러요. 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의 모양에 따라서 파선, 1점 세선, 2점 세선, 실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의 모양에 따라서. 그런데 사용하는 용도가 있겠죠. 자, 파선은 물체의 숨은 부분, 예를 들어서 칠판 뒤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제가 종종 들어가서 쉬는 공간이에요. 정말 피곤하면 요 뒤에 들어가서 자거든요. 잠깐 앉아있을 수 있는, 조그맣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저 앞에 사거리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계하는데 여기를 그릴 거예요. 이쪽 벽면을. 이 칠판을 그릴 겁니다. 그럼 창문을 그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려야 되겠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 칠판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있는데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선이라고 합니다. 스물 은자. 있는데 면에 여기 벽에 숨겨져 있어요. 이 벽 뒤에 숨겨진 벽인 거죠. 숨겨진 면인 거죠. 그래서 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물 은자.
숨겨 있는 실선, 숨어 있는 실선. 어딘가에 그러니까 외형선인데 어딘가에 가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선. 외형선인데 감추어져서 안 보이는 선. 그게 은선의 개념입니다. 자, 일점세선은 물체의 중심을 표현하는 선. 그게 일점세선이고요. 가늘게 쓰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굵은 선으로 쓰면요, 파단선으로 씁니다. 파단. 자르는 거예요. 가위질해서 자르세요. 그게 파단선입니다. 굵은 일점세선입니다. 그게 파단선이에요. 이점세선은 가상실선이라고 합니다. 가상실선이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시계를 설계할 겁니다. 이렇게 옛날 시계, 괴종시계가 이렇게 추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시계를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이제 시계추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끝날까요? 아니면 이 시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될까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무슨 선으로 표시해요? 이점세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시계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자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실제로는 여기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상으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절반만 지었습니다. 부지는 다 있어요. 건물을 절반밖에 못 지었어요. 그러면 절반만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면 이 절반 부분에 건물의 외형을 이렇게 딱 그려놓을까요? 건물의 외형을 그려놔야죠. 어떤 선으로요? 이점세선으로요. 그럼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직 안 그렸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이만큼 건물이 들어서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점세선의 역할입니다. 선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설계에 그려지는 선의 역할에 따라서 선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레이어로 놓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렉탱글,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 420에 297, 골뱅이 420에 297, 옵셋 10mm.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스케일, SCALE, 스케일, 엔터.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기준점 물어봐요. 기준점 클릭하고 좌하단점 클릭하고 여기에 이제 몇 배 키울 것인가. 보통 우리가 시험 볼 때 쓰는 축척이 1대 40하고 1대 50입니다. 자, 40 엔터. 그리고 휠 더블 클릭. 그러면 1대 40 도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라인 타입을 센터로 놨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려보죠. 자, 어떤가요? 실선인가요? 일점세선인가요? 실선처럼 보이나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 또 확대, 확대, 확대. 자, 계속 확대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일점세선 나오는 거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축척 때문에 그래요. 선의 모양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축척은 쭉 커졌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 했어요. 실물은 그대로고 뭐가 커진다고요? 도면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커져야 된다고. 축척만큼 커져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 종류의 축척도 커져야 됩니다. 선 종류도 축척만큼 커져야 돼요. 그게 LT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 라인 타입 스케일, 선 모양의 크기 조절하기. 이 값은 축척 값의 3분의 1이면 무난합니다. 축척값 곱하기 3분의 1이요. 아니 축척에 곱하기 3분의 1.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축척 나누기 3 하면 돼요. 시험 볼 때는요. 시험 볼 때는 1로 그대로 두셔도 되고 0.5만 주셔도 됩니다. 시험 볼 때는 대략 한 0.5만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축척이 40이죠. 맞습니까? 그럼 계산기로 두들겨 보자고요. 40 나누기 3 얼마예요? LT 스케일 값이 13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LT 스케일 13. 그래도 작네요, 저는. 왜 작냐면 센터가 아니거든요. 자요. 센터 어떤가요?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 맞습니까? 맞나요? 네. 축척의 3분의 1 정도가 무난해요. 가장 무난한 건 축척의 3분의 1. 그래서 LT 스케일에다가 40 나누기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정수 나누기 쓸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축척의 나누기 2, 2분의 1이요. 축척의 2분의 1이나 축척의 3분의 1 정도를 쓰시면 가장 무난하게 적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가 써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단면선이라는 게 있어요. 단면선은 노란색이고요. 실선입니다. 그리고 0.4mm입니다. 중심선이 있습니다. 빨간색이고요. 1.3선입니다. 0.2mm입니다. 마감선이 있습니다. 초록색이고요. 실선이고요. 0.2mm입니다. 아이고. 치수 문자가 들어가는 선이 있습니다. 사이안 실선 0.3mm입니다. 해칭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란색이고요. 실선이고요. 0.1mm 있습니다. 인면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이트입니다. 역시 실선이고요. 0.3mm입니다. 단열재가 있습니다. 마젠타고요. 베팅입니다. 베팅이고요. 그 다음에 0.2mm입니다. 이걸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볼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레이어는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도면층이라고 해요. 원래 레이어라는 단어가 층이란 뜻입니다. 층.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층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어는 쌓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건물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할 일이 현장을 파악해야죠.
현장 가서 이제 도면도 지적도도 띄워보고 이것저것 다 띄워보겠죠. 이상 없네. 그러면 시공을 해볼까 하다가도 하기 전에 뭘 해요? 지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질 검사. 땅을 파야 돼요. 시추공이라 그러죠. 이만한 걸로 땅을 팝니다. 대략 한 20m 정도를 파요. 20m에서 쭉 파요. 그러면 그 땅을 파서 샘플을 이렇게 쭉 뽑죠. 그러면 땅이 층이 이렇게 쭉 나눠져요. 어디는 안반, 어디는 진흙, 어디는 모래 이런 식으로 쭉 쌓이죠. 그래서 그 토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레이어예요. 층이 그러니까 지층이라 그러죠.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이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린 도면을 그리는 거잖아요. 도면이 쌓여 있다라고 해서 도면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 앞에 요거 있죠. 아크릴 있죠. 이게 투명한 거죠. 여기다가 도면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선만 보이겠죠. 라인이든 서클이든 뭐 선만 보이겠죠. 여기다 그리면.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들이 다 겹쳐 보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투명하니까 겹쳐 보일 거란 말이죠. 네, 이거 한 장이 레이어예요. 여기다가 도면 그리고 그 다음 또 도면 그리고 또 도면 그려서 다 겹쳐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된 도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네들을 적어 놨잖아요. 이게 레이어예요. 얘가 레이어입니다. 자, 보세요. 레이어라는 명령어를 실행할 겁니다. 자, 저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를 좀 하죠. 자, 이렇게요. 자, 처음에 있는 이 아이콘이 뉴 레이어입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나와요. 이름을 쓰시면 돼요. 중심선, 센터의 약자입니다. 자, 쭉 가면 색상 보이시나요? 누릅니다. 빨간색. 라인 타입 누르면 선 종류가 떠요. 센터.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설정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레이어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3번, 4번, 5번, 7번. 컨티뉴.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문자, 해칭선, 인면선. 이렇게요. 그러면 설정된 거 맞습니까? 제가 적어드린 대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더 해야 되냐면 바로 라인 웨이트요. 선의 굵기를 말합니다. 중심선이라면 자 0.2, 단면선은 0.4, 마감선은 0.2, 문자치수 0.2, 해칭선 0.1, 0.1 없네요. 0.09, 인면선 0.3 이렇게요. 선의 굵기까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할 때 이 선의 굵기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레이어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요, 선이 100개, 200개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몇 천 개에서 많게는 몇만 개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선 하나에 색상과 라인 타입과 선 굵기를 각각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뭘로 조절해요? 레이어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 레이어는 빨간색 중심선 0.2mm 해당 레이어에 들어가면 그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라인의 두께를 전부 다 디폴트로 놓을 겁니다. 디폴트로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직접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접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얘는 중심선이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꿉니다. 보세요. 라인 그렸습니다. 선이죠? 바꿔보죠. 그럼 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레이어에 따라서 선 종류까지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바뀌어요. 선 종류까지 그냥 바로 바뀝니다. 이렇게. 또는 레이어를 미리 선택하고서 도면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당 레이어로 선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레이어에는요, 좀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플롯이라는 기능입니다. 항상 여기 플롯 기능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뭐냐면은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이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풀면은요, 이 레이어는 출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하고 얘는 출력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놓으시면 해당 레이어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온, 프리즈, 락, 이 세 가지 기능입니다. 이 중에서 온보다는 프리즈를 쓰고 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설명드리죠. 아이고. 자, 오프, 온, 프리즈, 소, 락, 언락.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시성, 작업, 유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오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성, 보이다란 뜻이죠. 네, 우리는 오프하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온하면 보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오프하면 작업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프리즈 하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작업도 안 됩니다. 자, 락을 하면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작업은 안 됩니다. 차이점이 이렇게 나와요. 레이어에서 오프를 해버리면 눈엔 안 보이지만 작업이 됩니다. 프리즈 하면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돼요. 락을 하면 눈엔 보이지만 작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 아, 이거는 작업할 거 없어. 잠깐 좀 감춰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요. 이거 눈에 보여야 되는데 작업은 안 될
안 돼야 돼. 이런 경우들 나옵니다. 근데 오프의 경우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즈 소우하고 락 언락을 사용합니다. 자, 온오프는 알아요. 락 언락도 압니다. 락이 잠그다란 뜻이죠. 언락은 잠금 해제란 뜻이고요. 그럼 프리즈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 단어 모르면 간첩이에요. 우리 그 몇 년 전에 엄청난 열풍이 일어났었잖아요. 겨울왕국이요. 겨울왕국을 영어로 하면 포리즌이죠. 네, 포리즌 얼리다, 프리즈 얼리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소우는 무슨 뜻이냐면 해동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레이어를 얼리는 것, 동결시키다. 이게 프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레이어를 얼렸어요. 레이어를 얼렸습니다. 작업이 안 되는 거죠. 눈에 안 들어가요. 눈에 안 나옵니다. So, 레이어를 해동시켰습니다. 그럼 작업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프리즈, 포리즌, 얼리다. So, 해동시키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제가요, 단면선을 껐습니다. 자,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동하기 모두 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이동했습니다. 켜보죠. 일로 이동한 거 보이시나요?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잠갔습니다. 아니, 오프했어요. 이동하기 모두 다. 아이고. 자,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따라온 거 맞습니까? 근데 프리즈를 했습니다. 이동하기 모두 다. 이번에 프리즈를 쏘아야죠. 어떻게 됐나요?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온, 오프는, 그러니까 오프해버리면 눈에 안 보여요. 자, 근데 작업은 돼요. 지금처럼. 근데 프리즈는요? 작업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잠금. 잠갔습니다. 이거 더 이상 작업이 안 돼요. 델키가 안 먹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라인, 트림,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을 막아버리는 것. 우리 눈에 기준을 제공해 주면서 작업을 막아버린 것. 그게 락 기능입니다.